화려한 날들 39화 이후 예상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지은호는 고성이가 내민 172억 5천만 원을 끝까지 받지 않았었죠. 빌딩 한 채와 증여세까지 준비된 돈이었어요. 그런데 우진이 수술이 끝난 뒤 그녀는 10억짜리 수표를 순순히 받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마음을 바꾼 거 아니야? 하지만 그 10억은 굴복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 자금이었죠.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절만 하면 고성이는 멈추지 않는다는 걸. 받아야 고성이가 방심하고 받아야 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우진을 독립시키기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한우진의 수술 후 다시 병실을 찾아간 영란은 병실 문 앞에서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게 됩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은 버렸고 한 명은 데려왔지. 엄마 고성이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란은 알게 됩니다. 자신도 고성이라는 사람이 관리 대상일 뿐이었다는 것이요. 며칠 후 영란은 엄마가 버린 쌍둥이 딸 지은호를 찾아갑니다. 가족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지옥을 겪은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날 영란은 은호의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립니다. 지은호는 영라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요. 고성이의 딸. 그 이름만으로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영라가 먼저 고개를 숙여요. 지은호 씨 아니 언니라고 부르면 싫죠? 지은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딱 잘라 말합니다. 호칭부터 정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무슨 일로 왔어요? 영라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밀어요. 병원에서 우연히 들은 말, 엄마가 흘린 말, 그리고 쌍둥이라는 단어. 엄마가 가족들에게 우진 오빠 수술을 숨겼어요. 그리고 공여자가 우진 오빠 쌍둥이라는 것도요. 지은호의 눈빛이 변합니다. 무표정인데 그 안에 정확히 분노가 아니라 체념이 먼저 보여요. 그 얘기 들으려고 온 거면 이미 끝난 얘기예요. 영란은 고개를 젓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언니는 버려졌고 오빠는 이용당했고 저는 길들여졌어요. 엄마는 우리를 가족으로 만든 게 아니라 도구로 만들었어요. 그 말이 지은호의 마음을 딱 건드립니다. 지은호가 낮게 묻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뭘 해주길 바라죠? 영란은 그 질문에 바로 답을 못합니다. 그냥 딱 한마디만 겨우 꺼내요. 언니, 나 진짜 무서워요. 엄마가 지금 뭘 꾸미는지, 내가 어디까지 끌려갈지. 지은호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마치 본인한테도 하는 말처럼 차갑게 말합니다. 무서우면요, 도망치면 돼요. 영라가 울먹이며 되묻습니다. 도망치면 엄마가 가만둘까요? 지은호가 숨을 한번 고르고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가만두겠어요? 그럼 도망이 아니라 탈출을 해야죠. 그리고 지은호는 영라에게 딱 한마디로 못 박습니다. 엄마랑 싸우려면 감정으로 하면 지고 증거로 하면 버틸 수 있어요. 영란은 그제야 지은호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살아남는 방식을 설계해 온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영라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언니는 왜 10억은 받았어요? 그전엔 100억 빌딩도 수표도 다 거절했다면서요. 지은호는 잠깐 웃습니다.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요. 그땐 거절이 자존심이었고요. 지금은 그 10억이 내가 움직일 연료예요. 입막음 돈이라면 나는 그걸로 입을 더 크게 열 거고요. 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언니 우리 가족이에요? 지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라의 손에서 힘이 빠져 있는 걸 보고 조용히 컵을 하나 더 꺼내 커피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가족이 뭔데요? 피가 섞였다고 서로 지켜주는 것 아니잖아요. 영라가 말없이 눈물을 훔치자 지은호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근데 우린 같은 지옥을 겪잖아요. 그 정도면 최소한 한 편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부터가 고성의 자식들의 진짜 전쟁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박성재가 먼저 모든 진실에 다가가는 이야기입니다. 박영라가 큰 오빠인 박성재를 찾아갑니다.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엄마 눈치부터 봤을 자리지만 이날은 다릅니다. 오빠, 나 엄마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 성재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합니다.
고성이에게서 비밀이 하나둘일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영나의 다음 말에서 성재의 표정이 굳습니다. 우진 오빠, 간이식 수술 받았어. 뭐? 아빠도 몰라. 엄마가 혼자 진행했어. 성재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그제야 가족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공여자는 영나가 잠깐 숨을 고릅니다. 쌍둥이야. 엄마한테 딸이 하나 더 있었어. 우진 오빠와에게는 쌍둥이 여동생이야. 성재의 눈이 커집니다. 쌍둥이? 영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진 오빠랑 같은 날 태어났고 혼자만 버려졌고 그리고 엄마가 우진 오빠 간이식 시키려고 찾아냈대. 성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판단 못합니다. 그때 영나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그 쌍둥이 이름이 지은호야. 뭐? 지은호라고? 놀란 성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영나는 한 가지를 끝내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 이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범죄의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성재가 먼저 눈치를 챕니다. 아직 말 안 한 거 있지. 영나는 고개를 숙입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요. 오빠, 언니한테. 성재의 시선이 날카로워집니다. 지은호? 영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가 수술 끝나고 돈을 줬어. 얼마? 영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합니다. 10억? 성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입막음이네. 영나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엄마는 그렇게 말 안 했어. 정리라고 했어. 성재가 아는 그 지은호가 최근 찾은 친오빠에게 간이식을 해줬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친엄마가 새어머니라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재는 은호에게 연락합니다. 은호 후배, 업무 관련해서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지은호는 아무 의심 없이 나옵니다. 성재가 은호를 부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설명이나 해명이 아니라 직접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도 함께 있습니다. 의도적인 자리였어요. 이 셋이 모이면 적어도 거짓은 통하지 않으니까요. 잠시 어색한 침묵. 성재가 먼저 입을 엽니다. 은호 후배, 고성희 이사장님,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지은호는 그 질문이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압니다. 제가 아는 건 그 여자가 제 친엄마라는 사실, 그리고 한우진은 제 쌍둥이 오빠라는 거요. 고성희 이사장에게 오빠를 위해 강공여를 부탁받았지만 그 사람은 어린 저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의도적으로 찾아와 간이식을 해달라고 했어요. 일부러 버린 것을 알고 간이식을 안 해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오빠라는 사람, 한우진은 저와 아주 친한 고등학교 친구예요. 저는 우진이 병이 위중해져서 내 친구를 위해 간을 떼어준 거예요. 성재 부사장님이나 지역 선배는 제 상황은 이미 잘 알고 계셨죠. 그 순간 성재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집니다. 한우진. 지역이 성재를 봅니다. 지은호는 그 이름에 성재가 반응했다는 걸 놓치지 않습니다. 부사장님도 그 이름 아시네요. 성재가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한우진은 제 의붓동생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해집니다. 지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럼 지은호는 말을 끝내지 못합니다. 대신 지역이 이어줍니다. 그러면 고성희 이사장님은 은호의 친모이자 성재의 새어머니라고? 한우진은 지은호가 낮게 말합니다. 제 쌍둥이 오빠예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박영나가 찾아왔었죠? 내 여동생 영나가 내게도 말해줬어요. 우진 수술 얘기, 그리고 공여자 이름이 지은호라는 것도. 지은호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군요. 성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지역이 덧붙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 혈육 문제가 아니라 치밀한 설계네. 성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우연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고성희 씨는 처음부터 아이들을 역할로 나눴어요.
잠깐의 정적이 흐릅니다. 지은호가 조용히 묻습니다. 그럼 부사장님은 지금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성재는 시선을 떨굽니다. 우진이 수술이 아버지 몰래 진행됐다는 것. 그리고 그게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는 것. 지은호는 한 박자 쉬고 말합니다. 그 여자는 우진을 살리려 한 게 아니라 소유하려 해요. 그 말에 성재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래서 성재가 묻습니다. 은호 씨는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지은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한우진을 그 여자 손에서 꺼내고 싶어요. 지혁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재가 마지막 질문을 꺼냅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게요. 고성희 씨가 당신을 그냥 놔줬습니까? 지은호는 잠시 망설입니다. 이 질문이 이 대화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성재가 눈을 듭니다. 대가를 지불했군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술 끝나고 사람이 뭘 받아 쓴값을 치러야 하는 게 인생이라며. 지혁이 묻습니다. 얼마? 지은호는 낮게 말합니다. 10억 수표. 그 순간 성재는 확신합니다. 이건 관계 확인의 자리가 아니라 전쟁 전 마지막 확인이라는 걸. 성재가 말합니다. 지금은 아버지께 말씀 안 드립니다. 지은호가 묻습니다. 왜죠? 성재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지금 말하면 고성희 씨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성재는 이 자리의 의미를 확정합니다. 우선 우진이부터 빼냅시다. 그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만남은 끝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던 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한 건 혈연이 아니라 고성이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엮여버린 운명이었다는 걸. 성재는 계획을 다시 정리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금은 증거를 쌓을 시간이다. 우진이 머무는 곳은 병원도 집도 아닙니다. 고성이가 마련해준 또 하나의 임시 거처 호텔 스위트룸. 깔끔하지만 낯설고 안전하지만 숨막히는 공간입니다. 우진은 창가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밖을 봅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을 텐데 오늘은 조용합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지은호가 들어옵니다. 괜찮아 보여. 우진이 돌아봅니다. 얼굴엔 여유가 있습니다. 수술 직후의 불안함도 늘 따라붙던 죄책감도 많이 옅어졌습니다. 몸은 거의 다 회복됐어. 마음도 생각보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히 안부를 길게 묻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우진이 먼저 입을 엽니다. 엄마한테서 아직 아무 말 없어. 지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관심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고르는 중이라는 걸. 지은호는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이거. 우진이 봉투를 봅니다. 뭐야? 계좌네요. 우진은 선뜻 받지 않습니다. 설마. 지은호는 단호합니다. 10억? 우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 돈 이미 은행 계좌로 넣어놨어. 내 이름으로. 우진이 고개를 듭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지은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그 돈 처음부터 내 인생 값이었어. 우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준 돈이잖아. 그럼 더더욱 안 돼. 지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준 게 아니야. 우진을 똑바로 봅니다. 내가 25년 동안 그 사람 인생에 묶여 있었던 대가야. 그 돈으로 내 인생을 다시 사. 우진의 손이 떨립니다. 그럼 너는? 지은호는 담담합니다. 나는 이미 내 선택했어. 우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오랫동안 쌓아둔 말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나 항상 엄마가 정해준 길이 틀린 줄 알면서도 다른 길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 지은호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우진이 고개를 듭니다. 지금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잖아. 지은호는 우진의 얼굴을 봅니다. 내가 아팠던 건 간 때문만은 아니었어. 우진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맞아. 계속 역할로만 살았잖아. 아들, 후계자,
엄마가 설계한 역할. 지은호는 한 박자 쉬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우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나 미국 학교에 안 돌아갈 거야. 지은호는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얼굴입니다. 그래야지. 엄마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래도 우진의 눈빛이 이전과 다릅니다. 이젠 그게 무섭지 않아. 지은호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뭐 하고 싶은데? 우진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뤄둔 것들, 여행, 공부, 글, 웃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살다 나온 사람들 얘기 정리해보고 싶어? 지은호는 미소 짓습니다. 그래서 계좌도 해외 사용 가능하게 다 설정해놨어. 우진이 웃습니다. 너 진짜 무섭다. 이럴 땐 고맙다고 하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 가벼운 웃음이 흐릅니다. 우진이 진지해집니다. 은호야. 응. 나 엄마한테서 독립할 거야.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 말한 그거면 충분해. 우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번엔 도망 아니고. 지은호는 바로 받습니다. 선택. 나중에 내가 어디로 가든. 응. 그땐 엄마 아들 말고. 지은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한우진으로. 지은호는 우진의 오피스텔 나서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시작이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고성희의 번호입니다. 지은호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합니다. 이 돈은 입막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꺼내는 열쇠였다는 걸. 그때 고성희는 지은호가 돈으로 묶이지 않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 하나. 지은호가 한우진의 선택권이 되고 있다는 것. 고성희에게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딸이 아니라 방해물인 것으로. 고성희가 선택한 방법은 폭력이 아닙니다. 평판 살해, 인테리어 업계에 조용히 퍼지는 소문들. 지은호 강공여에서 대가를 받았다더라. 갖은 방법으로 돈 번다고 공사계약 조심하라는 말 돌던데. 계약이 미뤄지고 전화가 끊기고 회의가 취소됩니다. 지은호의 일상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맞아요. 저 돈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근데 그 돈으로 당신 아들 인생을 당신 손에서 빼낼 겁니다. 우진이 엄마에게서 멀어지려 하자 고성희는 참지 못합니다. 너 혼자 못 살아. 은호가 널 지켜줄 것 같아? 다시 아플 수도 있어. 고성희는 병이라는 단어를 무기처럼 씁니다. 약, 검사, 불안. 우진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재가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움직이자. 고성희가 더 세게 나오면 우리가 먼저 끝낸다. 지은호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은 흔들립니다.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걸 그녀도 느낀 겁니다. 지은호의 일은 겉으로 보기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불은 켜져 있었고 직원들도 제자리에 있었고 전화도 아예 끊긴 건 아니었죠. 하지만 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붕괴가 아니라 잠식이라는 걸요. 거래처 한 곳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호 대표님, 이번 프로젝트 잠깐만 미뤄도 될까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불신이 섞여 있었죠. 그 다음은 협력업체였습니다. 대표님, 요즘 업계에서 대표님 얘기가 좀 돌아서요. 그날 오후 은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회의실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봅니다. 이게 고성희가 선택한 방식이구나. 폭력도 아니고 고함도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 사이에서 고립시키는 방식? 같은 시각 박성재는 회사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여러 장의 서류와 태블릿 그리고 아직 열지 않은 USB 하나. 그 USB 안에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육원 기록, 지은호 관련 파일, 재단 자금 흐름, 고성희가 우진 치료 과정에 개입한 흔적. 그런데 성재는 USB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왜일까요? 성재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하면 고성이는 우진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고성이는 성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은호가 아니라 우진을 다시 잡는 것. 고성이는 병원으로 갑니다. 혼자서요. 우진은 그날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식 수술 후 회복 중이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직 불안정했죠. 고성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요즘 잠은 잘 자니? 우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본론이 나옵니다. 사실 이식 후에 가끔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대. 우진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게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고성이는 은호라는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누굴 말하는지 알고 있죠. 그날 밤 은호에게 우진이 전하다. 목소리가 낮고 느립니다. 은호야,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은호는 직감합니다. 엄마 왔지? 한참 침묵 후 우진이 대답합니다. 응. 은호는 그 한 글자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압니다. 뭐라고 했어? 우진이 한참을 망설이다 말합니다. 괜히 너 때문에 내가 더 불안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 이 순간 은우는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내가 우진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바로 그 생각이 고성이가 노린 지점이었습니다. 박성재가 한우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집도 회사도 아닙니다.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식당의 룸. 우진은 먼저 와 있습니다. 예전처럼 긴장한 얼굴은 아니지만 몸을 아끼는 습관은 여전합니다. 문이 열리고 성재가 들어옵니다. 좀 괜찮아 보이네. 우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회복 중. 성재는 그 말에 묘한 여운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회복 중인데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나아. 우진이 웃습니다. 형도 아는 줄 몰랐어. 성재는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었던 것도, 간이식 수술한 것도, 그리고 그 공여자가 지은호라는 것도. 우진의 표정이 굳습니다. 다 알았구나. 아버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셔. 성재가 한 발 다가옵니다. 우진은 그제야 이해한 표정입니다. 나 결정했거든. 뭘? 우진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엄마한테서 독립할 거야. 성재는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은호 만났지. 우진이 고개를 듭니다. 응? 성재가 묻습니다. 돈도 받았어. 우진은 숨기지 않습니다. 엄마가 은호한테 준 10억? 내 이름 계좌로. 성재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 금액보다 그 선택이 더 무겁다는 걸 압니다. 그 돈이 결정에 영향을 줬어? 우진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결정은 이미 했고. 잠시 웃습니다. 그 돈은 도망칠 때 쓰는 게 아니라 살아갈 때 쓰는 거더라. 성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확실히 느낍니다. 이 동생은 이미 엄마의 프레임에서 한 발 나와 있다는 걸요. 근데 성재가 묻습니다. 엄마가 가만 안 두지. 우진의 눈빛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형한테 말하려고. 성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해. 우진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몸 상태를 이유로 아직 나를 놓지 않아. 회복 중이라는 말로 모든 선택을 미뤄. 성재가 바로 짚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명분이네. 맞아. 우진은 고개를 듭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계속 옆에 두려는 거지. 성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그럼 걱정의 주체를 바꾸면 돼. 우진이 묻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아니라 내가 관리하겠다고 하면 돼. 우진이 성재를 봅니다. 형이? 성재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내가 더 설득력 있어. 어머니는 내 건강을 이유로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고 나는 내 건강을 이유로 내 선택을 보호할 수 있어. 우진은 이 말을 바로 이해합니다. 형이 방패가 되겠다는 거지. 성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확히는 완충지대. 우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성재는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지금 아버지까지 알면 엄마가 더 세게 나와. 우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판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 난 뭘 하면 돼? 성재는 짧게 말합니다. 회복해. 그리고 엄마 연락 다 나한테 넘겨. 우진이 웃습니다. 진짜 형답다. 성재가 덧붙입니다. 대신 조건 있어. 우진이 고개를 듭니다. 도망치지 마. 내가 선택했다는 걸 분명히 해. 우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나 회사랑은 완전히 선 긋고 싶어. 성재는 바로 답합니다. 그래. 그건 내가 책임질게. 우진이 숨을 깊게 내쉽니다. 형? 응. 나 처음으로 살아도 될 것 같아. 성재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시선을 피합니다. 그리고 짧게 말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형이 있는 이유야. 두 사람 사이에 길지 않은 침묵이 흐릅니다. 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오늘부터 엄마는 내 담당 아니야. 우진이 고개를 듭니다. 고마워. 성재는 웃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지금은 버티는 게 먼저야. 우진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버틸게. 그 순간 우진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고성이. 우진은 전화기를 보다가 성재를 봅니다. 성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받지 마. 우진은 처음으로 전화벨이 끝날 때까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 응. 이제 진짜 시작이지. 성재는 단호하게 답합니다. 아니,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은호는 결론을 냅니다. 자신이 흔들리면 모두가 무너진다는 걸. 그래서 은호는 다시 설계자로 돌아옵니다. 거래처 한 곳 한 곳 직접 찾아감. 수표 이야기를 숨기지 않음. 오히려 정면 돌파. 맞아요. 저 돈 받았어요. 근데 그 돈으로 한우진 씨 독립 준비 중입니다. 이 말은 업계에 두 갈래 반응을 만듭니다. 등을 돌리는 사람, 오히려 신뢰를 갖는 사람. 은호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고성이는 우진이 다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느끼자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선을 넘습니다. 검사 결과를 과장에 전달하고 약을 바꾸자고 권하고 주치의 말보다 엄마 말을 더 듣게 만듭니다. 엄마가 널 제일 잘 알아. 그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통제의 언어였고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집에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상대는 병원 쪽이었습니다. 네, 내일 입원시킬게요. 조금 더 지켜보죠. 전화가 끊긴 뒤 고성이가 중얼거립니다. 말만 안 하면 돼. 다들 말만 안 하면. 성재는 밤늦게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USB를 다시 집어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걸 말하면 고성희 씨는 끝이다. 근데 말하지 않으면 우진이 먼저 무너진다. 그때 성재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지은호입니다. 부사장님, 우진이 상태 이상해요. 병원에 다시 입원하대요. 수치가 안 좋다고 재검사해야 한대요. 역시 우진이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우진이가 위험해지겠어.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진짜 끝낼 준비해야겠어. 다음 날 성재가 아버지 박진석의 회장실 앞에 서 있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 잠시 머뭇거립니다. 우진이 퇴원했다는 소식은 영라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누구랑 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영라가 물으면 고성이는 늘 같은 말만 합니다. 회복 중이야. 지금은 안정이 제일 중요해. 괜히 들쑤시지 마. 영라는 처음엔 믿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우진의 소식은 없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메시지도 안 옵니다. 영라는 그제야 느낍니다. 오빠가 아니라 내가 정보 자체에서 차단된 거구나. 어느 날 저녁 고성이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영라야. 평소보다 지나치게 부드러운 목소리. 이제 너 얘기 좀 하자. 영라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건 선택지가 아니라 통보라는 걸요. 오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고성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결혼 생각해 본 적 있지? 영나의 얼굴이 굳습니다. 엄마, 지금이 딱 좋아. 일도 잘 되고 시끄러운 얘기 나오기 전에. 영나는 오빠 얘기로 돌아가려 합니다. 우진 오빠는 고성이가 말을 끊습니다. 영나야, 내가 알 필요 없는 영역이 있어. 그 말은 곧 너는 여기까지라는 선언입니다. 며칠 뒤 고성이는 조건을 바꿉니다. 결혼하면 내일 간섭 안 할게. 영나가 웃습니다. 허탈하게요. 지금도 간섭 다 하잖아요. 고성이는 태연하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혼자니까 그렇지. 가정이 생기면 사람은 안정돼. 영나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결혼은 자기 인생의 선택이 아니라 엄마가 자신을 다른 관리 대상으로 이관하려는 절차라는 걸요. 그날 밤 영나는 혼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여기서 더 버텨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구나. 싸워도 정보는 안 주고 묻는 순간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영나는 다른 선택지를 떠올립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 그래서 영나는 결혼을 받아들입니다.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다만 고성이가 정해온 흐름을 거부하지 않을 뿐입니다. 상대를 만납니다. 결혼 일정 얘기도 합니다. 주변에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지금은 싸울 힘이 없어서. 하지만 영나의 진짜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결혼하면 적어도 나를 통제하는 손에서 한 번은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결혼은 사랑도 희망도 아닙니다. 정보도 선택권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른 유일한 출구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처음부터 정상일 수 없습니다. 박영란은 웃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고성이는 처음으로 안도한 표정을 짓습니다. 마치 인간은 결국 길들여진다는 걸 확인한 사람처럼요. 그래, 딸은 결국 엄마가 정해준 길로 가는 거야. 영란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고성이를 더 방심하게 만들죠. 그런데 영란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반항이 아니라 위장이라는 걸요. 영란은 지은호에게 보냈던 메시지를 다시 떠올립니다. 언니, 결혼식 날 나를 데리러 와줘요. 이건 내 인생 첫 탈출이야. 지은호는 그 답장을 다시 읽습니다. 좋아. 근데 영나야. 도망은 감정으로 하면 실패하고 탈출은 계획으로 해야 성공해. 지은호는 여전히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설계는 영나를 빼내는 설계가 돼요. 고성이는 영나의 결혼을 단순히 결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영나를 영원히 통제하기 위한 마지막 잠금 장치예요. 결혼 상대는 고성이가 이미 고른 남자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스펙, 집안, 직업, 인맥, 겉모습까지 흠이 없어요. 하지만 영나는 그 남자의 눈빛을 받습니다. 대화 내내 엄마의 눈치만 보는 눈빛, 영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빛. 영나는 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인수합병이다. 그 순간부터 영나는 더 완벽한 순종을 연기합니다. 고성이는 영나의 그런 태도에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진 고성이는 사람이 방심할 때 하는 실수를 합니다. 말이 많아져요. 결혼하면 내 웹툰도 자연히 정리될 거야. 작가랍시고 집안 흔드는 짓은 여기까지. 영나가 조용히 묻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고성이는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 대신 웃죠. 행복? 넌 그 단어를 아직도 믿니? 그 한마디로 영나는 확신합니다. 엄마는 영나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라 영나 인생을 소유하는 거였다는 걸요.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영나가 침착해질수록 고성이는 오히려 초조해집니다. 왜냐하면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느껴요. 영나가 포기한 딸이 아니라 숨 고르는 딸이라는 걸요. 고성이는 사람을 통제할 때 늘 3단계를 씁니다. 달래기, 위협하기, 제거하기. 달래기는 이미 끝났고 위협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는 건 하나예요. 제거. 고성이는 영나의 변화를 만든 원인을 하나로 찍습니다. 이지환. 지환이 영나에게 준 건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고 용기였고 무엇보다 사람 대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었죠. 고성이는 그게 너무 싫습니다. 저런 애가 내 딸을 흔들어? 고성이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용은 잔인합니다. 사고는요. 너무 티나면 안 돼요. 그냥 운이 나빴다 수준이면 돼. 상대가 묻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고성이가 답합니다. 죽이진 마요. 죽으면 영라가 미쳐서 더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 대신 다시는 영라 곁에 못 오게. 고성이의 잔인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라가 보게 해요. 내가 나가려 해서 내 사람이 다쳤다는 걸. 이게 고성이식 가스라이팅의 끝판입니다. 죄책감으로 사람을 다시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 영란은 결혼식 전날 지은호를 따로 만납니다.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말합니다. 언니 나 진짜 할 수 있을까? 지은호가 영라 손을 잡습니다. 할 수 있어.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해. 도망치는 순간 엄마는 너를 딸로 보지 않아. 도망간 자산으로 볼 거야. 영라가 입술을 깨뭅니다. 그래도 나 살고 싶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 마음이면 돼. 영란은 잠깐 멈칫하다가 묻습니다. 언니는 왜 10억을 받은 거야? 지은호가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내가 버티려면 내 카드가 필요했거든. 10억은 내 입을 막으려 준 돈인데 나는 그걸로 내 입을 더 세게 열 거야. 영라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멋있다. 지은호가 덧붙입니다. 그 돈은 이미 우진이 독립자금이 됐어. 그게 진짜 내 목적이야. 엄마 돈으로 엄마 아들을 빼내는 거. 영란은 그 말에 눈물이 납니다.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피로 묶인 가족이 아니라 상처로 서로를 알아보는 가족. 영라의 결혼식 당일 결혼식장은 조용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악 사중주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하객들은 모두 일어나 입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곧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신부 대기실. 박영란은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하얀 드레스, 완벽한 메이크업. 누가 봐도 행복해 보여야 할 얼굴. 하지만 영란은 자기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너무 낯설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들어옵니다. 왜 아직이야? 영란은 고개를 듭니다. 지금 나갈 시간이야. 고성이는 영라의 손을 잡으려다 멈춥니다. 손 떨려? 영란은 웃습니다. 아주 얇게. 긴장돼서요. 고성이는 그 미소를 믿습니다. 믿고 싶어 합니다. 다들 기다려. 오늘만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최종 통제 선언입니다. 고성이가 문 쪽으로 돌아섭니다. 그 순간 영라가 말합니다. 엄마. 고성이가 돌아봅니다. 응? 영란은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저 화장실 좀. 고성이는 시계를 봅니다. 5분. 영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잠시 후 결혼식장 안음악이 바뀝니다. 신부 입장 음악.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립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5초, 10초. 사회자가 당황합니다. 잠시만. 기술적인 문제로 하객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번집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무슨 소리야? 박진석도 이상함을 느낍니다. 영라 아직 안 나왔어? 비서가 다가옵니다. 신부 대기실에 없습니다. 순간 고성이의 눈이 흔들립니다. 뭐? 영라는 이미 식장 뒤편 비상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계단을 내려갑니다. 드레스 자락이 손에 걸립니다. 숨이 가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나가. 영란은 문을 밀고 나가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햇빛이 눈부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란은 처음으로 느낍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결혼식장 안 고성이는 완전히 얼굴이 변합니다. 어디야? 목소리가 낮고 날카롭습니다. 비서가 더듬습니다. 주차장 쪽 CCTV에 차단해. 고성이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이건 충동이 아니라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이 말립니다.
성희야, 무슨 일이야? 고성희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오늘은 가족 문제 아니에요. 그녀는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지금 짧고 단호한 한 단어. 박영나 찾고 있어. 그리고 고성희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그 옆에 지환이 붙어 있으면 박진석이 이상함을 느낍니다. 지환? 고성희는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치워.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답이 옵니다. 고성희는 한마디를 더 얹습니다. 죽일 필요는 없어. 다만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다시는 붙어 다닐 생각 못하게 전화를 끊습니다.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고 신랑 측 가족은 당황합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걸 지켜볼 뿐입니다. 성희야. 고성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눈에 분노만 남아 있습니다. 당신 딸이 오늘 날 망신 줬어요. 아니, 내 계획을 망쳤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영나의 위치는 아직 잡히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아무도 그 미소의 의미를 모릅니다. 도망은 가능해도 벗어나는 건 아니야.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은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비상구를 빠져나온 박영란은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서 있습니다. 드레스 자락은 엉켜 있고 맨발은 차가운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그때 영나, 익숙한 목소리. 영나가 고개를 들자 지은호가 서 있습니다. 놀라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차 여기 있어. 영나는 한 박자 늦게 말합니다. 언니. 지은호는 단호합니다. 지금 타. 영나는 뒤를 돌아봅니다. 결혼식장 안에서 웅성거림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지은호가 끊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어. 그 말에 영나는 더 묻지 않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차는 곧장 출발합니다. 영나는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언니, 나 오늘 도망친 거 맞지? 지은호는 짧게 답합니다. 아니, 살아나온 거야. 그 말에 영나는 눈을 감습니다. 지은호의 차 안 휴대폰이 울립니다. 지은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말을 잇습니다. 네 선배. 통화를 끊고 운전대를 잡은 채 잠시 침묵합니다. 영나가 묻습니다. 언니.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지환 씨가 사고가 났대. 영나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요? 지은호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건 아직.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영나는 갑자기 숨이 가빠집니다. 나 때문에. 지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 사람은 내 선택의 대가가 아니야. 차가 잠시 신호에 멈춥니다. 영나는 주먹을 꽉 쥡니다. 엄마가 그런 거야.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대답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연이 아닌 것 같은 지환의 교통사고. 지환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식에서 도망친 영나는 독립을 이뤄낼까요? 우진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고성희의 비밀을 폭로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드라마틱한 예측 전개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